붕당 정치에 있어서 살인재상의 칭호를 하셨던 박순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박순 선생의 좀 양력을 잠깐 좀 볼까요? 1553년에 31살에 문과를 급제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로 명종의 외삼촌이시죠. 명종의 외삼촌. 우리나라에서 외척 정치 하면 뭐 윤원영을 제일 말하죠. 그 바로 윤원영을 대사관 시절에 탄핵해갖고 축출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살인 정치가 열리게 되는데 이조 판서를 지내시고 우의정, 좌의정 그러고서 영의정이 되셔갖고 오랫동안 영의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이 그래 개인적으로는 영화지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었으니까 그러나 붕당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러나 붕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셨고 붕당 때문에 나라 정치가 안 돼서는 안 된다. 정책 경쟁을 해야 된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애쓰신 분으로 우리는 이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그분의 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자기 아버님도 박우우 선생인데 참 개성유수까지 지내셨어요. 근데 또 다른 또 외척이 있어요. 윤원영 이전에 중종우 사돈이죠. 김한로하고 대립한 사이에서 별로 뜻을 많이 못 피신 분입니다만은 이 박우 선생이 아주 또 강직한 분으로 돼 있고 또 그 중부 그래서 박상 선생인데 바로 박상 선생은 신시보규소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기묘 정치를 이끌어내신 그런 어떤 박상 선생이에요. 호가 눌제라고 하는 분인데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우리 호남사림의 어떤 의기를 북돋우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순 선생이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우리 화담 서경덕 선생한테 배웠어요. 아주 화담 서경덕 선생이 뭐 가문도 뭐 좋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울 때는 열심히 따라다닌 것 같아도 화담 서경덕 선생이 돌아가시자 전부 그냥 떠나갔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화담 서경덕의 학문을 추존을 하고 그것을 선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고봉 기대승 선생이 고봉 기대승 선생과 아주 뭐 둘도 없이 친하신 분입니다. 근데 조금 정치적인 입장이 좀 약간 달랐어요. 고봉 원칙론을 주장을 했다면은 우리 사암 박순 선생은 좀 시무가 중요하다, 실무 정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변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 박순 선생이 선배로서 율곡이의와 우계 성원을 잘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잘 포섭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대 평가가 그랬어요. 박순, 이 성원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세 사람 용모가 달라도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박순 선생은 엄청나게 겸양의 정치가입니다. 겸양의 정치가. 그리고 결단의 정치가이기도 해요. 결단의 정치. 아주 뭐 벼슬 막 시작해가지고서니 부마가 명나라하고 명나라를 갔다 오고 그러면 명나라 사신 갔다 오고 그러면 밀수를 막 하고 부마가 그리고 부마 밀수품을 막 다 압수를 하고 그래서 퇴연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결단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결심 호남 출신인데 임백령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을사사화를 일으키신 분 중에 하나거든. 윤원영을 도와서. 그 일사사화인데 임백령이 시호를 내리자고 그러니까 과오가 있으나 고칠 수 있다. 모습과 거동이 공손하고 아름답다 해갖고 소공이라고 시호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게 윤원영이 왜 나라 국가에 충성하신 분한테 충자가 없어서 뜻이 불충하다고 그래가지고 윤원영이가 그 충원이라는 시호로 바꾸면서 박순 선생을 아주 그냥 또 파직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뭐 태연해 이런 하나하나의 일이 태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마치 이제 대사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았다. 그렇게 해서 윤원영을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한 그 문장이 그냥 전하를 고립시키고 국권을 농락한 자는 죽어도 씻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결국 윤원영이 바로 해서 이제 쫓겨나서 윤원영이 스스로 이제 자결하는 거죠. 이힘년 세도가 그때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그 다음에
그러고도 얼마나 겸양을 해. 그대로 이제 여러 원로 사림들이 조정에 초빙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선조임금이 즉위를 하고 명정임금 돌아가시고 선조임금 즉위를 하시고 왔는데 즉위하셨는데 그때 딱 이 박순 선생이 홍문관 대제학이요. 홍문관 대제학이라는 건 나라의 문장과 학문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퇴계 선생이 안동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퇴계 선생이 직함이 그때 홍문관 제학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후진이고 초학인 신이 연세 높은 석유 대유학자의 윗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이황 선생한테 홍문관 대제학을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물려주셨어요. 그러게 사람들이 그때 무슨 이렇게 그 영광의 벼슬을 그렇게 능히 양볼 수가 있느냐 해갖고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했다. 바로 이런 힘이 박순으로 하여금 청류의 영수. 박순이 들어서면은 청탁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박순은 바로 명사들을 끌어들인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어서 착한 선비들의 종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우리 면왕정 송순 선생이나 또 우리 율곡 이희 선생이 아주 감동을 했어요. 또 외교 사신으로 또 우의정 때 외교 사절로 명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우리 조선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 주변국의 신하가 현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선조 임금의 주문 외교 문서는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말 이게 참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로 당신이 스스로 너무 맞고 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외교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교란 것은 내치의 연장이란 말이죠. 내정을 잘하는 사람이 외교도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영의정으로 영의정 하실 때 이게 붕당이 비로소 일어났거든. 근데 이분은 하여튼 붕당을 해소시키려고 아주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동과 서의 설이란 것은 동인 서인 설이란 것은 한간의 잡담이나 같은 것이니까 절대로 조정에서는 거르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한간의 잡담이겠습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면은 서로 같이 학연이 있다든지 서로 지연이 있으면 서로 같이 이끌어주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런 인연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간에서 막 이렇게 동인이다 서이다 이게 나누는 것이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정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당신은 서인에 가깝지만은 율곡 이 우계 성원에 더 가까웠지만은 김효원을 적극 추천을 해서 제주와 기계를 묵힐 수가 절대 없다. 붕당의 갈등을 씻어내려면 우리 김효원을 사관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임금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임금이 안 받아줍니다. 김효원이 아니라도 뭐 쓸만한 인재가 없겠는가. 사실 김효원은 말년에 많은 자기 반성, 자기가 너무 급격하게 심의겸과 대립했다면 심의겸이라는 것도 누굽니까? 심의겸은 명종비의 동기란 말이죠. 명종비의 동기니까 그 명종의 또 외척이야 또 외척. 그러지만 김효원은 그래 반성도 하고 심의겸도 그래서 지방관으로 많이 다녔어요. 전주 부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과정에서 누구 인연 학연 혈연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사람이면 전부 좀 청거를 받아서 조정에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여물 같은 분, 또 진주성에서 순전했던 최경애 선생 같은 분, 이런 분을 다 이 박순의 청거에 의해서 조정에 나서게 됐는데, 김여물 또 이분 두 분 다 김여물은 또 탕금대 그 충주 있잖아요. 충주 탕금대에서 그 임진왜란 할 때 돌아가셨잖아요. 또 우리 정계청, 나중에 정계청, 과거 시험도 안 보시고 그 생원 진사도 안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만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훌륭한 통유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 박순과는 좀 약간 사이가 벌어진 사이에 있었어요. 같은 나주 출신이지만은 벌어졌어도 기꺼이 그걸 좀 개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좋은 인재는 마구 추천하려고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붕당이 있어도 국정쇄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실 많은 일을 하세요. 공안, 이를테면 나라에 들어가는 공물 있잖아요. 각 고을마다 이렇게 배정하는 특산물 배정표 배정하는 것을 공안을 현실에 맞게끔 잘 개편을 하고 또 9년이 너무 작고 크고 막 이렇게 복잡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건 당대에는 실현을 못 시켰습니다. 9년을 통폐합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9년 통폐합을 주장을 하시고 감사를 좀 더 오래 임명을 해야겠다. 오래 머물게 해야 되겠다. 감사가 대체적으로 1년이란 말이죠. 1년에서 한 번 전라도 그 전라감사로 부임을 하면은 전주로 딱 내려오셔가지고 좌도로 먼저 우도로 내려와 우도. 에? 장성 요렇고 고창 장성 요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한 바퀴 좀 돌고 제주도는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또 좌도로 해서 좌도로 올라가 보성 뭐 이렇게 해서 어딥니까? 옥과 뭐 이렇게 올라가 남원 이렇게 지나가서 전주 가면 1년 돼버려. 좀 이상하죠? 그래 그런 정도로 갖고서는 이 지방행정을 총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감사를 오랫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구습을 타파하고 폐정을 바로잡자. 이런 것을 유차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박순 선생 할 때는 약간 그 시행이 되다가 박순 선생이 또 없으면 물러나시니까 바로 이렇게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참 아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이런 어떤 새로운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그래도 총괄적인 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율곡 이희 선생인데 이희 선생이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경제산을 한번 만들어 가동해보자. 요새 말하면 경제산은 요새 말하면 폐정개혁중앙본부야. 이를테면 새로운 제도개혁 중앙본부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적극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조한테 말했더니 선대의 법을 무슨 또 그렇게 쉽게 뭐 제도를 하나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선조가 아직도 매몰차게 반대를 해요. 그런 게 또 율곡 이이가 또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선조가 또 이렇게 말해. 경제사 설치하는 것이 물정이 어둡고 어설프다.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은 그거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미리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고 경제사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곡 이이도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박순도 임금의 마음을 이렇게 임금이 마음을 닫고 있어서 되돌릴 수가 없으니 내가 국록이나 축내고 이렇게 있을 따름이 어찌하느냐. 이렇게 해서 항상 괴로워하세요. 이게 참 일인지상, 일인지하 만인지상이 사실 괴로운 자리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동인과 서인이 각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율곡 이이가 이제 호조 판서를 하고 이조 판서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국정개혁을 하다 보니까 동인들을 이를테면 내부 그 협의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동인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사실 선조가 이때 그래도 선조가 사실 조치를 합니다. 이게 너무 그 율곡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비판을 해서 동인들을 일껏 좀 퇴진시킵니다. 퇴진시키고 이때 선조가 이런 말을 해요. 에이, 참된 군자라면 당이 있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당이 작을까를 걱정해야 된다. 나도 이의와 성원의 당에 들고 싶다. 그러게 이게 사실 선조의 말이 선조는 이게 분당에서는 초연해야 되잖아요. 사실 분당끼리 경쟁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냥 은근히 그 서인을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게 이게 또 이때 사람들이 또 다 괴로워해. 그러면서 또 이조 판서 율곡이 세상을 떠나니까 바로 또 그 다음에는 동인을 또 불러들여갖고 또 서인을 전반적으로 또 퇴진을 시켜요. 이때 우리 영의정을 사임을 하십니다. 우리 박순 선생도 사임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포천으로 들어가세요. 포천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래가지고 1589년 7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만에 나라에 피바람이 불어. 그게 바로 정렬이 모욕을 했다 고변 사건이 들어와. 결국 박순 같은 분이 살아계셨다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그리고 모반 그 고변이 나오고 뭐 진위를 알 수 없는 것 같고 사람을 이렇게 상대 정파를 이렇게 배척하고 모함에 빠뜨리고 또 거대한 옥사를 일으키고 그러든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박수를 또 한번 기억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박수는 분명히 학술과 문장이 대단히 뛰어난 재상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십수년을 의정부를 지키다 보니까 큰 학문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술할 시간이 없었지만은 당대 성리학의 일가를 이루어 가지고서니 선천 하늘이 생기기 이전과 하늘이 생긴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 인이해지라고 하는 거, 태극음양이라는 것이 하늘 이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늘 이전 생겼을 때의 그것은 담담한 태일기의 시대였다. 대혼돈의 시대, 태일기의 시대였다. 그것을 묶어내는 힘이 어디가 있냐? 태극이라는 것이고 그 윤리의 중심이다. 예? 이런 주장을 딱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이분이 또 가족사에서 이제 뭐 아드님이 없었어요. 아드님이 없고, 그래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 결국 이분도 외손봉사를 하셨죠. 외손봉사를 하셨는데 그 따님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그 우리 구어체 시열을 구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당풍의 이게 선구자이신데, 여기 한번 이게 보십시오. 이게 꽃을 가지고 희롱하는 딸을 보고 재밌어서 짓다. 그래서 겨우 젖된 여자애가 저리 받고 슬기롭다니 붉은 치마 예쁘게 입고 마냥 희희하네. 그대로 우리 희희 웃는 것을 써서 그대로 그 시열을 만들어. 해당이 한송아 웃으며 따와서 제 이마 아리답게 연지 바르듯 하는군. 이렇게 해서 참 따님, 우리는 박순에 대해서 참 이 시대를 위하여 멈추고 기다리는 휴지, 그리고 기회를 찾아가는 대기의 자세,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정치를 통해서, 품격을 통해서 다른 인재를 높이고 비판의 협치를 구현하였던 학술 정치가 살림재상으로 우리는 사암박수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